인천국제공항 제2청사 출구였습니다. 자동문 앞에서 한 남자가 아무 말 없이 문을 잡고 서 있었고 저와 제 뒤의 사람들까지 모두 통과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항 직원도 안내 요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공항버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의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카메라는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잡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내주는 손, 말 없는 도움, 사라지는 우산, 멈춘 전동차의 침묵. 하나씩 제 기록 속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질서는 있었지만 강요는 보이지 않았고 친절은 반복됐지만 보상은 없었습니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이 도시는 대체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규칙일까요? 오래된 습관일까요? 아니면 제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어떤 힘일까요? 인천공항 제2청사 출구에서 저는 캐리어를 끌고 자동문을 통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이미 문을 밀어 열고 서 있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남성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와 제 뒤에 오던 3명이 모두 통과할 때까지 문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건널목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도 아니었고 공항 관계자도 아니었어요. 저는 제임스 윌리엄스입니다. 뉴욕 타임스 국제부 기자로 20년을 일했어요. 이번 서울 취재는 편집국장이 직접 지시한 안건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은 관광객 수가 매년 30%씩 증가했죠. 2023년 1200만, 2024년 1560만, 2025년 2008만. 통계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저희 편집국 내부 분위기는 썰렁했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일시적 확산, 팬데믹 보복 소비, 환율 변동 효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저 역시 그 프레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출입국장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천 명이 한 번에 움직이는데도 질서를 지키며 조용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이나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늘 듣던 소음과 무질서는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짐 끄는 소리, 대화 소리, 신발 소리가 모두 한 단계 낮은 소리였어요. 입국 심사는 딸랑 4분이 걸렸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술로 설명 가능한 범위 안에 두려 했습니다. 호텔 공항 리무진을 탔어요. 창밖으로 6차선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경적 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차선 변경이 있었고 끼어들기도 있었는데 말이죠. 뉴욕에서라면 경적이 울리는 소리에 귀가 아픈 상황이 많았죠. 한국에는 이 상아리만큼 한 번도 울리지 않았어요. 저는 수첩 모서리에 짧게 적었습니다. 기술인가? 습관인가? 호텔은 강남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로비 소파에서 일어나던 젊은 여성이 앞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여성은 저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여성은 미소만 짓고 자기 층에서 내렸습니다. 과도한 친절도 없었고 어색함도 없었어요.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봤습니다.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뉴욕 맨해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느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에 본격적인 취재를 하려고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승강장에 100여 명이 서 있었어요. 두 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간격이 정확했어요. 전동차가 멈추는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밀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타는 사람들도 순서대로 들어갔습니다. 런던 튜브의 아침은 혼잡은 상상하기 싫을 만큼인데 그 혼잡이 한국 여기에는 없었어요. 저는 수첩에 한 줄 적었습니다. 강요 흔적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았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께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두 정거장을 지나자 20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을 바라보며 자리를 가리켰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대화는 없었어요. 남성은 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연습된 행동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로 3가역에서 내렸어요. 그 유명한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상인들이 외국인들에게 손짓했어요. 호객과는 달랐습니다. 속도가 느렸고 강요가 없었어요. 저는 영어로 질문했습니다. 상인들은 친절하게 답했어요. 물건을 사지 않아도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파리 몽마르트르나 런던 코벤트 가든의 상황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달랐어요. 저는 5가게를 돌아봤지만 일관된 태도로 상인들은 친절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작고 오래돼 보이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주인은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운 소스와 안 매운 소스가 있다고 하면서 원하는 걸로 드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음식이 곧 나왔고 저는 배가 고파서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예상보다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 친구가 한국 가면 꼭 먹어보라고 추천해줬어요. 계산할 때 주인이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내가 더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몸에 배인 친절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본사에서 메시지가 3개 와 있었습니다. 편집부 엘리엇 카터였어요. 관광지마다 유행하는 기사는 지난달 이미 나갔으니 새 각도의 기사를 찾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있었어요. 서울은 과대평가된 도시일 가능성 높음. 마이클 리드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시아 도시들의 표면 질서는 개인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분석이었어요. 사만다 밀러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관광객용 친절은 연기라고 했어요. 한국이 북한도 아닌데 연기라니. 과연 이 말이 맞을까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동료들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억울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녁 8시에 호텔을 나섰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곳을 보기로 했어요. 지도에서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성북동이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골목길이 좁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약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멈춰 섰어요. 60대 여성이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어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다가갔습니다. 여성에게 뭔가 물었어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학생은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20m쯤 함께 걸었습니다. 여성이 멈추자 남학생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인사하고 갔어요. 저는 15m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어요. 젊은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유모차를 버스 안으로 들어올리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3명이 동시에 다가갔어요. 40대 남성, 20대 여성, 50대 여성이었습니다. 함께 유모차를 들어올렸어요. 젊은 여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명은 그 버스에 타지 않고 정류장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반복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갑자기 밤 11시에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어요. 골목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택시를 부르려 했을 때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여성은 자기 우산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거절하려 했어요. 여성은 말없이 우산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비를 맞으며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우산을 펼쳤어요. 손잡이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꽃 모양이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을 벗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수첩을 폈어요. 시간을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밤 11시 15분. 장소를 적었어요. 성북동 32번지 골목. 날씨를 적었습니다. 비약함. 우산의 감각을 적었어요.
검은색 자동 우산 손잡이 플라스틱 꽃 스티커 붙음. 우산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물기가 책상에 조금 묻었어요. 저는 그 우산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외곽선 전동차였어요. 오전 11시였습니다. 출근 시간대는 지났고 객차 안에는 15명 정도가 타고 있었어요. 70대로 보이는 남성 노인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무릎을 짚었어요. 가방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3칸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봤습니다. 6명 정도가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즉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초 정도 흘렀어요. 40대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줬어요.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여성은 가방을 주워 건넸어요.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성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3초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3초. 숫자만 적었어요. 친절이라고도 냉담이라고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동차에서 내려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외국인 등록 업무 문의 때문이었어요. 민원 창구 직원은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절차를 설명했어요. 말은 정확했지만 짧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추가 질문을 했어요. 직원은 답변했습니다. 역시 짧았어요. 업무는 정확했지만 온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구를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벽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원 처리 절차 도표였어요. 단계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표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 도시의 질서가 친절이 아니라 절차일 가능성.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규율의 결과일 가능성. 저는 수첩에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홍대 근처였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손님이 적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폈어요. 지난 며칠간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필을 들었어요. 각 문장 옆에 물음표를 하나씩 그렸습니다.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일 가능성. 관광객처럼 보였기 때문일 가능성. 기자 신분증을 목에 걸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 저는 이 질문들을 지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본국에서 메시지가 5개 와 있었어요. 엘리어 카터였습니다. 파리와 도쿄 비교 기사 링크를 보냈어요. 표면적 질서와 내부 억압 구조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마이클 리드는 통계 자료를 첨부했어요.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인 행복도 순이었습니다. 수치가 낮았어요. 사만다 밀러는 짧게 썼습니다. 감정 개입 조심하라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논리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더 설득력 있었어요. 제가 본 장면들이 예외일 가능성, 저를 위한 연출일 가능성, 관광 산업의 일부일 가능성, 이 가능성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았지만 말도 없었어요. 무표정했습니다. 뉴욕이나 런던에서 보던 활기는 없었어요. 정돈된 흐름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자발적인지 훈련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퇴근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줄을 맞춰 섰습니다. 간격이 일정했어요.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내리는 사람 먼저, 타는 사람 다음. 질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배려인지 무관심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수첩을 다시 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어요. 3초의 간격, 무표정한 절차, 말 없는 흐름, 침묵하는 질서, 그리고 마지막 줄에 2글자만 썼습니다. 판단 보류.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빌딩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2호선 전동차 아니었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 사이였어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신호 대기로 인한 일시 정지라고 했어요. 소요 시간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방송이 끝났어요. 객차 안에는 40명 정도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거나 자리를 바꾸거나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고성은 없었습니다. 한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40대 남성이 옆으로 비켰어요. 유모차를 끌던 젊은 여성에게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여성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전동차가 다시 움직였어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양해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수첩에 적었어요. 20분 지연 고성 없음. 질서라고는 쓰지 않았습니다. 친절이라고도 쓰지 않았어요. 이상 현상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도로가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공사 구간이었어요. 인도가 좁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어요. 부딪힐 듯 좁은 공간이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서로 속도를 조절했어요. 먼저 가는 사람 뒤따르는 사람의 구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공사 안내판이 서 있었어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문구였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10분간 그 구간을 관찰했습니다. 100여 명이 지나갔어요. 항의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동 쪽으로 걸었습니다. 상업 밀집 구역이었어요. 오후 5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도가 좁았습니다. 뉴욕이나 런던이었다면 충돌이 빈번했을 상황이었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빠른 사람은 왼쪽, 느린 사람은 오른쪽. 말로 합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백화점 회전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6명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갈지 순간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충돌이나 밀침 없이 순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 양보하고 누군가 먼저 들어갔어요. 감사 인사도 없었고 불만 표현도 없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질문을 적었어요. 누가 가르쳤는가? 누가 관리하는가? 누가 감시하는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찰은 보이지 않았어요. 안내 요원도 없었습니다. CCTV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몇 개 보였지만 사람들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질서를 만드는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종로 쪽이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폈어요. 지난 며칠간의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공항에서 문을 잡아준 남성. 이해관계 없음.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한 젊은이. 보상 없음. 편의점 앞에서 장바구니를 든 학생. 시선 의식 없음. 버스 정류장에서 유모차를 도운 사람들. 카메라 없음. 비 오는 밤 우산을 건넨 여성. 아무것도 없음. 공통점은 명확했어요. 이득이 없다는 것. 관찰자가 없다는 것. 보상이 없다는 것. 그런데도 행동이 일어났다는 것. 저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미담이라고 쓰려다 멈췄습니다. 감동이라고 쓰려다 멈췄어요. 그 단어들은 맞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폈습니다. 좁은 보도에서 우산들이 부딪혔어요. 하지만 다툼은 없었습니다. 서로 높이를 조절하거나 각도를 틀었어요. 말없이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검은 우산을 봤어요. 꽃 스티커가 붙은 우산이었습니다. 물건이었어요.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저에게 건넨 사람은 비를 맞고 사라졌어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문화라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리고 펜을 멈췄어요.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어요. 오전 9시였습니다. 뉴욕행 항공편 탑승 예정이었어요. 30분 전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게이트가 14번에서 42번으로 바뀐다는 내용이었어요. 200명 정도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짐을 챙기고 일어섰습니다. 불평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한숨 소리도 적었습니다. 뉴욕 JFK 공항이었다면 항의가 터져 나왔을 상황이었어요. 런던 히드로였다면 직원을 향한 질문이 쏟아졌을 겁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이동했어요. 좁은 통로였지만 밀침은 없었습니다. 캐리어가 부딪혔지만 다툼은 없었어요. 서로 비켜주고 먼저 보내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20분 정도 걸렸어요. 42번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친 표정은 있었지만 분노는 없었어요. 항공사 직원을 향한 시선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이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발생한 횟수 15회. 도움을 준 사람의 연령대 10대부터 70대. 도움을 받은 대상 외국인 6회, 내국인 9회. 관찰자 존재 여부 존재 3회, 부재 12회. 이해관계 존재 여부 0회. 보상 발생 여부 0회. 저는 연필을 들었어요. 각 숫자 옆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연령대 상관없음. 세대 차이 무관. 대상 선별 없음. 외국인 우대 가설 기각. 관찰자 부재가 압도적. 감시 가설 기각. 이득 없음. 교환 가설 기각. 본국 동료들의 주장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엘리엇 카터의 주장 관광객 대상 연출. 반박 근거 내국인 대상이 더 많음. 관광지 외부에서도 동일 패턴. 마이클 리드의 주장 시스템 강제와 감시. 반박 근거 관찰자 부재 상황이 12회. CCTV 의식 행동 없음. 사만다 밀러의 주장 외국인 특별 대우. 반박 근거 외국인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반응. 신분 확인 없이 행동 발생. 저는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동료들의 가설은 데이터 앞에서 무너졌어요. 설명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연출이 아니었어요. 강제도 아니었습니다. 특별 대우도 아니었어요. 탑승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폈어요. 빈 페이지였습니다. 연필을 들었어요. 천천히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 시스템이 사람을 신뢰한다. 저는 멈췄어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시스템이 사람을 통제했습니다. 규칙이 먼저였고 사람은 그 안에서 움직였어요. 여기서는 순서가 반대였습니다. 사람이 먼저였고 시스템은 그것을 따랐어요. 지하철 승강장의 정확한 줄. 누가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도로에서 거의 울리지 않는 경적. 법 때문이 아니었어요. 넘어진 노인을 돕는 손.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밤 건네진 우산. 보상이 없었어요. 저는 다음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결과가 아니다. 법의 결과도 아니다. 감시의 결과는 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저는 연필을 들고 생각했어요. 공항 밖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들이 보였습니다.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들이었어요. 질서가 있었지만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것은 문화다. 여러 세대에 걸쳐 형성된 것이다.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집단이 쌓아온 것이다. 저는 멈췄습니다. 문화라는 단어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단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도 아니고 규율도 아니고 친절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깊은 것이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1등석부터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코노미 좌석이었어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 승객들을 봤어요. 질서 있게 줄을 섰습니다. 밀치지 않았어요.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다가 멈췄어요. 벤치 옆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검은 우산을 꺼냈습니다. 꽃 스티커가 붙은 우산이었어요. 저는 우산을 벤치 옆에 조심스럽게 세워놓았습니다.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가방에 다시 넣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비 오는 날 누군가에게 건네졌던 것처럼 다시 누군가에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탑승구를 통과했습니다. 여권을 보여줬어요. 직원이 확인하고 돌려줬습니다. 복도를 걸어 기내로 들어갔어요. 좌석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2A였어요. 창가 좌석이었습니다. 짐을 선반에 올렸어요.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어요. 옆자리에 60대 여성이 앉았습니다. 짐을 올리려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는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일어나 짐을 선반에 올려줬습니다. 여성이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천만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다시 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어요.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을 시간이었습니다. 연필을 들었어요.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시스템을 설계한 도시. 편의가 아니라 배려가 기준인 곳. 효율이 아니라 존중이 우선인 사회. 이것은 의견이 아니었어요. 일주일간의 관찰 결과였습니다. 제가 본 것을 기록한 것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로 나갔어요. 속도가 붙었습니다.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졌어요. 서울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빌딩들이 작아졌어요. 도로가 선으로 보였습니다. 한강이 빛났어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시가 사라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문을 잡아준 남성, 자리를 양보한 젊은이, 장바구니를 든 학생, 유모차를 도운 사람들, 우산을 건넨 여성. 저는 눈을 떴습니다. 기내 천장을 봤어요. 좌석 벨트 표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통로를 지나갔어요. 옆자리 여성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얗고 넓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도시가 있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걸었던 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탔던 지하철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봤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제 일이지만 가장 보람됩니다.